윤 전 총장이 퇴임 후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은 윤봉길 기념관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이회영 선생 기념관 참석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어른들께 어릴 적부터 우당의 그 삶을 듣고 강렬한 인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당과 그 가족의 그 삶은 엄혹한 이 망국의 상황에서 정말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당 선생의 기념관 그 대관이 아주 뜻깊고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 저희가 화면으로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파평윤 씨, 그러니까 본관이 같고,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정신 강조에 그 장소에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 이제 그 독립운동 이 부분을 정신을 이어간다는 게 헌법 전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전에 박 의원님께서 6.29 민주화 선언이나 아니면 이 독립운동 이런 거에 있어서 얼마나 그걸 알고 공부를 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지금 정치인의 독립운동 후손가 국민의힘엔 있어요. 비례대표 1번 했던 윤주경 의원이 있지만 여기 독립운동 후손가가 각각 얼마나 정당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는 정치인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전날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왜 여기에 왔는지 왜 어떤 미래를 보여줄 건지 그걸 갖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지 박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지나간 일 갖고 판단하는 거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 개혁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왜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많이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인 면밖에 없으면 30% 넘게 지지하는 국민들은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존중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자면 아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검찰의 순기능, 거학척결을 윤석열 전 총장한테 본 게 아닌가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그 모습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칠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파평윤 씨가 사실 사망갑족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성씨고 충청도의 지역 연고가 지금 윤증, 명제 윤증 선생의 후손들은 거기에 대부분 살죠. 집성촌이 있으니까 그래서 윤봉길 선생도 예산 출신이고 여기도 이제 공주 출신이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다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이미지, 업적, 비전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검찰총장을 하면서 사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추윤 갈등이라든가 또 집권당에 대한 어떤 반감의 이미지화돼서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이제 거론되는 건데 이 업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을 할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선 후보로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좀 6.29라든가 또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정말 공부를 하고 자기와 체화된, 동일시화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만 자기 언어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전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도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6월 29일 날 대선 후보로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철저하게 앞으로 이미지만이 아니라 업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검증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앞서 자료 화면 중에 하나 남산 예장공원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오셨더군요. 그 자리에 제가 지역구가 중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뵀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조선 총독부가 있었고 중앙정부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 권력, 과거의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본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업적을 얘기하는데 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업적인 것이죠. 나 대신 싸워주고 그럼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눈물을 닦아줬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는 앞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공방이 꽤 많아서 이현정 의원님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쨌든 윤 전 총장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보수라면 애국이다, 헌법 정신, 독립 이런 거를 여기서 강조하면서 본인이 치고 나가겠다 이런 보관인 겁니까? 그렇죠.
근데 뭐 윤 전 총장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굳이 그걸 다 역사학적으로 뭐 본인이 공부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이제 그런 지향점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윤 전 총장이 보면 그동안 검사로서 살아있는 권력, 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좌천되기도 했고요. 예. 이 정부 들어와서는 또 이 현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국민들이 높이 산 겁니다. 그 정신을 결국은 검사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는 이런 정신을 이제 국민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만큼 지지도가 나오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런 장소를 택한 것도 바로 이제 자기가 어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6월 29일 날 선택한 것이나 또 윤봉길 기념관을 선택한 것이나, 즉 애국의 어떤 생각, 구국의 생각으로서 본인이 직접 나선다. 자신의 개인적 영달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해서 나왔고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나의 이날 중요한 이벤트로서 국민에게 좀 메시지로서 보여주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뭐 윤 전 총장이 예전에 뭐 공부하고 이런 문제를 저는 뭐 따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화면을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출마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다고 느낄 수 있는 언어와 내용을 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증문즉답, 기자들의 질문도 바로 답하겠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도하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날 6월 29일에 정치적 비전을 윤 전 총장이 얼마나 제시하느냐가 첫날 관건일 텐데, 그러면 여기서 증문즉답을 한다. 윤 전 총장 본인 스타일대로 여러 가지 시원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원래 직설 화법으로 유명하니까 일정 부분, 그리고 저희가 청문회 때도 답변하는 걸 좀 오래 지켜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도 여야 의원들이 그리고 나를 세워서 진짜 공수가 교대가 되긴 했지만, 청문회 때랑 그 국정감사 때 여야 공수가 좀 교대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나를 세워 질문할 때 답변을 잘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날선 대답에 대해서 좀 날선 답변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그리고 전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이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좀 잘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답변할 것도 있을 거고, 뭐 지금 그 계문서에 대해서도 물을 거고, 무엇보다도 또 미래에 대해서 질문이 많겠죠. 그리고 왜 정치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설명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이제 얼마나 리허설을 하고 또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간이 촉박했던 건 아닌지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 화면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 전 총장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게 있을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면, 예, 이겁니다. 정치 참여 선언, 대권 출마 선언하고 7월 초 중순에는 민심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뭐 이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호남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뭐 예상대로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일 윤 전 총장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더 주목을 받을 텐데요. 이준석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월 중순 말이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많은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당 선언이라는 건 좀 추후에 하실 계획인 것 같고요.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윤 총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입당을 관측하십니까? 아니, 이제 입당은 나중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의 본질이 뭐냐면 정당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왜 정당에 가입을 하냐면, 정당은 정치적 훈련 과정을 하는 거죠. 폴리티컬 디시플린을 하는 건데, 치열한 당내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검증은 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중요한데, 정당이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정치적 충원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리더의 지혜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리더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후보가 됐을 때 그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인물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 정치적 훈련을 어디서 하냐면 정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 찾고 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들을 연구한 학자들이나 이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내각이라든가 청와대 비서진을 3번 정도 바꿀 수 있는 인재풀이 있을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당이 필요한 거, 정당에서 당내 투쟁을 해서 후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럼 윤석열 총장의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정책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내각에 있는 장관들 후보를 자기가 보고 검증해서 임명할 수 있는 인재풀이 있느냐. 거기서부터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당에 입당을 해서 거기서 당내 투쟁해서 경선을 하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는 후보만이 검증된 후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고 정당 민주주의예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정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당이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적 반감 때문에. 그것을 폴리티컬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치 예. 구계자. 예. 이 구계자는 바깥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3의 후보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그것을 모아서 정치적 결사체가 되고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인재풀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지금처럼 이미지로서 바깥으로 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가서 검증받아라 이 말씀이시죠?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추정해 보면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을 하다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총장 하다가 참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는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국민에게 불려 나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내적으로 보면 이 완결성을 좀 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즉 국민이 원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국민의힘 입당하면 당신 그러면 처음부터 정치하려고 나온 게 아닌가? 그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 권력용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비난들을 받기가 본인은 굉장히 아마 심정적으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결정할 텐데 저도 이제 박 의원과 비슷하게 아마 여의도의 이제 이 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법을 하게 돼 있고 예. 또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2년 동안은 그 야당이 지금 뭐 박 의원이 있는 민주당이 만약 야당이 되면 174석이나 되는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소수 여당을 가지고 국정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과 호흡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국회의원들과의 호흡들 이런 것도 맞춰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봐서 윤 전 총장이 정말 대통령감이다 라고 판단하고 본인들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아마 윤 총장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회에 들어와서 정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과 호흡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그 사람들이 어쩌면 윤 전 총장을 당선을 위해서 움직여내게끔 만드는 본인이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뭐 여러 얘기들 하셨는데 오늘 가시기 전에 이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예. 내일 그 경선 미룰지 말지 민주당 내부 결정하잖아요. 의원총회에 참석하셨을 텐데 지금 분위기 짧게만 정리해 주시면요. 저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저는 이제 경선 연기가 돼서는 안 된다 반대론으로 이제 제가 논거를 폈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제 절사성에 대한 부분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고 예측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이제 경선 연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날지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출사 표획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